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천이 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번님께 가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에 평안하신지요. 얼마 전 관한 짧은 글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 의장 노년이 더 빛난 월남 이상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창시절 그저 위인 중 한 분으로 스쳐갔던 이름이었는데 그분의 삶, 특히 노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어두운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고매한 인품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을 번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혼기를 이야기하며 쓰러져감을 아쉬워하지만 월남 선생의 삶은 나이 들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라 마침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한 거대한 불꽃과 같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지혜와 경륜을 더하여 그를 더 큰 산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백발의 그를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흰 털럭의 청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월남의 가장 큰 힘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유머에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25살이나 어린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된 일화는 그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아들뻘의 청년에게서도 기꺼이 배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지혜는 서슬 퍼런 총독부의 감시 속에서도 통렬한 풍자와 해악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은 조선 총독이 바뀔 때마다 찾아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일본 관리가 선생은 새 총독이 올 때마다 어찌 그리 꼬박꼬박 인사를 오십니까? 하고 비아냥거리자 월남은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여러 총독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오래 살아야 하거든. 이 한마디에 담긴 서늘한 기계와 재치는 총칼보다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날 선 언어로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웃음 속에 뼈를 담아 상대의 허를 찌르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또한 월남은 좌우 노소를 가리지 않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인 이승만에게는 아버지 같은 든든한 후원자였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던 박헌영이나 조봉암 같은 청년들에게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다독이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YMCA 회관의 묵직한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일을 넉넉한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이념의 잣대도 세대의 벽도 무의미했습니다. 월남의 생애 마지막 장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1927년 분열된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좌우합작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을 때 모두가 이견 없이 그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는 나라 잃은 백성들이 그를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섬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장 취임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홀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지만 이는 실질적인 국장이었습니다. 서울역을 떠난 장의 열차가 강역에 멈출 때마다 수백 수천의 군중이 횃불을 들고 나와 울부짖었고 이는 슬픔을 넘어 독립을 염원하는 거대한 시위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마저 온 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버시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삶을 돌아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신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너른 품으로 안아주는 지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낡은 권위 대신 따뜻한 유머로, 가르침 대신 경청으로, 이념의 벽 대신 너그러운 포용으로 시대를 이끈 흰 털럭의 청년.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은 삶의 사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향기로운 삶의 이야기가 번님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따스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마음을 담아, 벗올림.